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갭이 발생됐다는 것은 3,500원을 돌파시키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충분히 전고점 돌파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1차 목표 주가는 5,000원 정도 설정을 했다는 거.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18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녹십자 웰빙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0월 1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고요. 기사를 한번 좀 보게 되면 녹십자 웰빙 암 악액질 치료제 기술 수출 기대감. 암 악액질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암 환자가 항암제 투약에 따라 근육 손실, 신진대사 저하를 막아주고. 그러니까 혹시 암 환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에 걸리면은 항암제 때문인지 몰라도 머리털이 빠지고 그리고 사람이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이 병과 싸우려면요, 그러니까 몸속에 바이러스란지 병이 생겼을 때 이기려면은 면역이 있어야 되겠죠. 면역력이 강해야 되겠죠. 근데 이 면역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 돼요. 결국에는 기초 체력이 결국엔 받쳐야 됩니다. 이 기초 체력에서 면역력이 받쳐주게 되는 거고, 이 면역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 몸속에 들어온 질병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기초 체력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군인들이 있겠지만은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물자, 식량이라든지 그리고 탄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쳐주잖아요.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은 군인이고 이 기초 체력은 방금 말씀드린 군수물자, 후방 지원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육 손실과 신진대사를 막아주며 악액질. 그래서 악액질이 근육 손실과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것을 말하고 몸이 말라가는 거, 몸이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그 증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상으로 인해서도 암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물론 암에 걸려서 죽는 거지만 암에 걸리고 난 이후에 이 악액질, 이 부분 때문에 살 수 있는데도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액질 치료제를 이제 녹십자 웰빙에서 2A상 보통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암 악액질 치료제 가능성 확인, 유럽 임상 2A상 시험 결과, 복수 평가 지표에서 치료제로서 가능성 확인. 그러니까 이건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 왜냐하면은 여기 이게 계단 오르는 힘에서는 군간 통계적 유성 확보하지 못했으나,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화기암 비소세포 폐암 환자, 폐암이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삶의 질 설문지인 FAACT 평가에서 8주차 위약군 대비 투여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바이오마커 중에서 TNF-알파가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였고, IL-6 감소에 말기 암 환자의 전신염증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현상을 개선시켰다. 전신염증 현상에서 신체 기능 저하 현상. 그러니까 이게 전신염증을 이겨내는 게 면역성이고요. 면역력이고, 이 면역력을 받쳐주기 위해서 기초체력, 신체 기능 저하. 그러니까 전신염증 현상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체력이 받쳐주게 되면은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신염증을 이겨낼 수 있고 신체 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건 뭐 어려우니까 떠나더라도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한 가지. 결국 1상, 2상, 3상에서 평가 지표는 뭘 보느냐면은 통계적 유의성 확보. 이 치료제가 큰 변수 없이 요 구간 안에서 군집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총을 쏘게 되면은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죠? 군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조정한다 그러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이 군집이 형성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2일 만에 났고 어떤 사람은 16만에 났고 이러면은 이건 약으로서든가 통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투여를 했을 때 2일 만에 난다든지 3일 만에 난다든지 4일 만에 난다든지 3일 만에 난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그 군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 유의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단을 오른 힘 여기서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안 됐고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투여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개선됐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A상이기 때문에 아마 2B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2B상에서는 이 계단을 오른 힘 군간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그걸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상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암 악액질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산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그 해외 쪽에서만 이 암 악액질 치료제가 있더라고요. 치료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약을 보게 되면은 판매하는 곳인데 판매는 하고 있지 생산은 이제 해외 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기대감에 의한 상한가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자면은 이 A상에서 절반의 성공, 두 개의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성공했고 하나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인 거고 2B상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한 것을 성공하게 되면은 2B상 성공해가지고 주가가 아마 더 날아갈 겁니다. 더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 웰뱅은 지난주 금요일에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뭐 동화약품 이런 것들 보면은 급등 나왔었다가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좀 주춤한 상승 나오죠. 주춤한 상승. 동화약품 그리고 경동제약 벌써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주춤해지죠. 그래서 아마 녹십자 웰뱅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는 아마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변동성이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경동제약처럼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게 계속 치고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오늘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이후에 좀 주춤해지는 이런 현상들 경동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요 동화약품처럼 이렇게 주춤해질 것 같아요. 물론 암액질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분야는 달라요. 분야는 다르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이 급등이 나왔었던 제약주의 패턴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술적 분석을 이 비슷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느냐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아마 녹십자 웰뱅도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공부 삼아 여기서 네 말이 틀리니 맞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시각을 만드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비이성적인 시장이잖아요. 목표 주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못 미치거나 더 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어쨌든 뭐 4,000원대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 가격대 3,500원대가 조금 전후해서 저항 구간 그러니까 분기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분기점으로 여긴 지지 받았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았지만은 2017년 이후에는 2018년 들어와서는 저항으로 작용된 가격. 근데 그 가격이 최근에 돌파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상승하고 난 다음에 횡보 거치면서 거래량 감소.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횡보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이 기간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2차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던 애들이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던 애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하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할 때 아래쪽에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요거는 2차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 일정하게 발생이 된다. 요거는 손바뀜 현상이에요. 그래서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하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 이거는 2차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갭을 동반시키게 되면서 2,600원을 돌파시키는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2,600원을 돌파시키는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지지받았잖아요. 갭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600원을 돌파시키는 거래량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갭이 발생됐다는 것은 3,500원을 돌파시키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갭만 지켜주면 돼요. 갭만. 이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신고가 패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5,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가격대를 갭과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가 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전고점 돌파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1차 목표 주가는 5,000원 정도 설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FPCB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 카메라 모듈용, 그러니까 스마트폰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대덕전자가 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도 수익성이 괜찮아지게 되고, 올해 흑자 전환, 내년에 큰 폭의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용 FPCB, 전장용 FPCB 최근에 신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